자, 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표를 입력하는데 메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교재 보시면 메인 매출표 직접 입력할 때 메뉴를 화면 구성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상단부에 이렇게 위에 부분은 그 각 창마다 다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돼 있고, 그다음에 상단부에 있는 메뉴 중에는 여기 있는 메뉴들은 이 툴바 모음을 통해서 툴바 모음에서 각각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것들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우리 상단부에 있는 탭인데 이 탭이 여러 개 나눠져 있어요. 전체 입력할 때 있고, 전자 입력만 따로 할 수 있고, 매출 과세, 매출 카과, 매출 수출, 매출 건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구성이 원래 정해진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 툴바 모음 중에서 가운데에서 있습니다만 탭 화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기 툴바 모음에서 탭 화면 설정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F2에서 탭 화면 설정을 누르시면 매출 4개, 매입 4개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메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쓰는 메뉴. 우리 회사는 매출에 그냥 과세하고 카드 매출과 수출, 그다음에 건별 매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4가지를 매입에서 매입 과세가 있고, 카드 매입 있고, 매입세 불공제가 있고, 불공제가 2개 있잖아요. 그 바꿔서 나 보니까 이 매입을 매입 카가 외에 매입 면세가 있더라. 카드가 바꿔봅시다. 매입 면세가 있더라. 이를 매입 면세를 매입 면세, 매입 카가, 매입 불공, 여기서 카가를 매입 면세로 한번 바꿔봅시다. 매입 면세로 이렇게 불공을 2개 했던 것을 한번 바꿔봅시다. 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내가 위에 있는 탭 화면을 설정을 내 마음대로 내가 쓰는 그 회사의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위에 있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마시고 내가 그대로 바꾸시면 돼요. 매입 면세만 별도로, 그다음에 불공제되는 거 별도로 볼 수가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가산세가 매겨지는 항목들, 이런 것들을 의제 매입률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구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컨트롤 F2 탭 화면 설정해서 내가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매출 4개, 매입 4개는 내가 구성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입력하는 방식도 연월일이든지 연월일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선택해서 일 단위로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월 단위로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간 단위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입력할 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월 다음에 유형 설명해서 해드렸죠. 유형 외에 품목이 있는데, 품목 부분인데, 카드나 이런 것은 품목이 안 써 있으니까 내가 거기 쓰는 거지만, 과세 부분에나 매입 과세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써 있는 것은 품목은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매입 과세 같으면 세금계산서에 써 있는 그 품목을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임대세금계산서를 받아보면 알아요. 임대세금계산서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임대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빌려 쓰는 건데, 이상하다. 임차료, 우리가 돈을 내고 임차하는 입장이니까 임차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세금계에서는 임대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품목에다가는 임대료를 쓰고, 대전 과목은 지급 임차료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내 맘대로, 우리 임차료니까 품목을 임차료 바꿔야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품목은 세금계에서 써 있는 항목 그대로 쓰시고, 다만 대전 과목 선택할 때는 우리가 실제에 맞게 임대료라고 써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임차료니까. 왜 그래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입장에서는 그게 임대 수입이니까 임대료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 입장이니까 임차료가 되는 거죠.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수량 곱하기 단가 하면은 공급가액이 계산되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량 곱하기 수량 단가가 세금계산서에 입력되어 있으면 입력된 대로 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과액의 10%가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여기 매입 말고 카드 과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금액을 입력하면은 여기 공과액과 공급 대가를 입력한다고 그랬어요. 금액을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쪼개지게 환경 설정을 해놨어요. 그 환경 설정은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코드, 공급처 여기서 이제 직접 회사를 명을 검색하는데 여기는 검색할 때 회사를 아래다 하단부에다 우리가 입력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사를 선택해서 입력하되 우리가 직접 손으로 입력할 때는 회사가 없으면 여기다 우리가 직접 회사를 등록해가지고 굳이 여기에 있는 거래처 등록국 가가지고 새롭게 거래처 등록해서 여기다가 입력하고 그걸 불러오고 하지 않아도 되게 입력하는 그 화면에서 거래처 등록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만들어놨고 그렇게 회사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분계 유형이 있는데 분계 유형 여기가 분계 유형이 여기 분계 유형을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하단부로 넘어가지 않아요. 분계가 아무것도 없으면 하단부 넘어가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잠깐 우리 12월 달에 지금 12월 달에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12월에 매입으로 한번 입력합시다. 12월에 매입으로 12월 매입이 있네요. 제가 착각했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11월 달에도 있고 자 다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입력하면은 여기에 분계 여부가 그냥 빈칸으로 공란으로 넘어가죠. 엔터를 치면 공란 넘어가지고 하단부에 이 분계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떤 분이 분이 입력하실 때 자기는 도저히 입력하는데 여기서 분계를 입력하고 싶어도 분계가 넘어가지가 않는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디를 본다? 항상 좌측 하단부를 보세요. 좌측 하단부를 참고하세요. 좌측 하단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좌측 하단부의 팁에서 분계 유형에 0이면 분계 없음. 그러니까 0이 기본 세팅이에요. 그래서 0이면 분계가 하단부에 분계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1번이면 현금. 그래서 이렇게 현금처럼 해가지고 현금은 뭐가 있어요? 출금으로 돼서 현금이 상대방 계정가면 돈이니까 차변의 계정가만 입력돼요. 우리가 매입인 경우에는. 반대로 매출을 현금으로 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대변 계정가만 입력하면 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편하게 입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상이다 라고 한다면 분계 유형을 외상으로 선택했다면 무조건 외상 매입금액. 대변에 우리가 물건을 사오는 경우는 물건을 사올 때 분계를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무조건 대변은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고 매출인데 외상으로 했다. 매출인데 여기 매출을 외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온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차변의 계정 과목은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생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혼합은 어떻게 해? 혼합은 자기가 알아서 차변 대변을 알아서 입력하라 이거예요. 응? 그런 경우에 차변에 혼합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카드 매출 경우에 카드 매출 경우에 변경해서 1월부터 매출 카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분기가 카드면은 외상 매출금인데 대신에 거래처는 카드 거래처로 걸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카드사를 통해서 매출한 거죠.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카가를 통해서 우리가 매출 유형을 미수금이 아니라 카가로 해서 해놓은 경우에요. 자,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그 외에 분계 유형을 추가는 환경 설정에서 우리가 추가로 설정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뭐 카가로 입력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사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사 선택해서 어떤 카드사에서 돈을 받을 거냐, 우리가 돈 받을 카드사를 입력해줘야지 나중에 이 외상매출금, 카드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래처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분계 카드를 걸어주되 신용카드사를 걸어주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게 이제 옆에 봉사료인데 이 봉사료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때만, 이 과세 이용 장소 같은 경우에 봉사료 사용을 여러 한 경우에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책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책에서 교재에서 보시다시피 봉사료 경우에 여기 보시면 봉사료는 환경 등록에서 봉사료 사용 여부가 사용으로 설정되었을 경우에만 활성화되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까 어떻게 봤어요? 환경 등록에서 여기 회계에서 봉사료 사용 여부 했잖아요. 지금 사용 안 함으로 해놨으니까 지금 안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얘를 다시 불러오면 지금 다시 여기 활성화 안 되지만은 다시 껐다가 다시 불러와 봅시다. 사용으로 해놓고 다시 매출 매입 전표 입력을 불러오면은 출카과에서 뭐 4월부터 6월 선택하면 여기에 봉사료가 활성화되어 있죠. 아까는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환경 등록에서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해놓으니까 여기가 활성화됐어요. 봉사료 입력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환경 등록에서 사용으로 한 경우에만 입력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래 이제 하단부에 가셔가지고 전표 처리할 때 보시면 여기 그 분계에서 혼합으로 봤을 때 여기는 차변 대변은 하단 보시면 알겠습니다. 팁의 좌측 하단에 차대변 구분은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이렇게 3번, 4번에서 차대변을 입력하는 거. 일반 전표 입력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에서 뭐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뭐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이렇게 입력했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는 1번, 2번은 없고 여기 하단부에 있는 혼합으로 했을 때 하단부에는 다만 차변 대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 내역 선택해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처는 위에 상대방 공급처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를 바꾸고 싶다. 내가 이제 거래처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했는데 예. 이 매출을 이제 그 카드사 매출 외에 외상으로 된 데가 매출이 있죠. 외상 매출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한일 상사에다가 외상 매출했는데 한일 상사에서 우리에 대한 외상 매출금 채권을 다른 회사로 바꿨어요. 옮겼어요. 너 채권 주면서 야 이거 내가 돈을 제가 제 거에 대한 이 어음으로 줄게라고 한다면 외상 매출금이지만 우리가 그 거래처에 대해서 그 다른 회사에 받을 채권을 줬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거래처를 바꿀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F2를 통해서 실제로 돈 받을 수 있는 거래처에다가 거래처를 바꿀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거기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뭐 그 간단하게 이 직접 매매 전표 입력하는 거 한번 살펴봤고 또 바로 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